푸른밤 조현입니다. 무슨 말이든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그 사이는 절대 친밀한 관계가 아니죠. 친밀한 사이는 서로 아무 말이 없어도 그 부분이 크게 도드라지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갑자기 야, 근데 너 무슨 생각하길래 말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도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선 일단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죠. 또 그걸 단축시키는 몇 개의 버튼도 필요한 법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권하기도 합니다. 같이 한 방을 쓰면서 목욕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술도 먹다 보면 금방 친해진다고요. 한마디로 서로의 날 모습을 보여줘요.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사회적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거리를 완전히 잊고 속살이 닿듯 마음이 닿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겠죠. 5월 2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5월 29일 일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파리스 매치의 Close to You 였습니다. 신나는 편곡이네요. 좀 뭔가 되게 리듬감도 그렇고, 이제 딱 들었을 때 흥겹게 기분 좋게 따뜻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런 악기 구성이었고요. 자, 앞서 오프닝에서 친밀해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같이 방 쓰고 목욕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술 먹고, 이것도 친해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만 가끔은 멀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잘 안 맞는 사람들끼리는 같은 방 쓰면 진짜 멀어지기도 하고, 술 먹는 그 뭔가 패턴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은 다시는 술 먹고 싶지가 않고, 밥도 나랑 이제 입맛 좀 안 닮은 사람이면은 같이 하기 힘들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뭘 많이 하지? 맞아. 이 사람과 좀 친해지고 싶다 싶으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걸 막 늘어놔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 막 내가 좋아하는 영화 혹은 좋아하는 취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 막 이런 거 막 늘어놔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과 겹치는 게 생기면 거기에서 이제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구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접점을 발견하지 못해서 서로 이제 좀 싱겁게 지나간 적도 되게 많긴 하지만, 처음에 이제 친해지는 것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취향인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는 누군가 만약에 이제 친해지기 위해 누군가와 목욕탕을 간다든지 일부러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해서, 저는 같은 방 안 친한 사람하고 같은 방 쓰면 되게 그 사람도 힘들 것 같아가지고 저를 이해하는 사람과 같은 방을 쓰고 싶어요. 친한 사람하고만. 자, 오늘 일요일이죠. 음악 얘기하는 날입니다. 더 마스터 이번 주에도 역시 재즈피플의 김광현 편집장님 모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3부에는 백투더 2000 함께하고요. 2000년대를 추억할 수 있는 팝과 가요들, 사연과 함께 많이 남겨주십시오.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인터파크 투어, 다우닝 산업, GS건설, 유록스,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한국닛산, 안성공도, 우미린,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푸른밤 종현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재즈가 어색해도 재즈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푸른밤 가족들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는 이분이 계시니까요. 더 마스터 진정한 재즈 고수 김광현 편집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재즈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재즈 마스터 김광현 편집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일주 만에 뵙네요. 네. 자, 고수,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또 고수다라고 앞서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집장님이 생각하는 고수는? 고수는 그 쌀국수. 저런 그것만은 안 나오길 바랬는데 저런 편집장님 그 얘기할 때 제가 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아저씨 개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아저씨다 보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 예. 뭐예요? 뭐죠? 글쎄 저는 그 간혹 그 이제 이렇게 문화센터에서 이렇게 강의도 할 때 하는데요. 이제 고수나 아니면 매니아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거는요. 저는 이게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제 아는 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아는 척하면은 고수로 전문가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는 척을 너무 과하게 하면은 이제 따돌림을 받게 되는데요. 적당한 아는 척. 근데 이제 진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고수가 되고 매니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표현을 하는 것 자체.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조금 알고 있으면요. 가서 재즈 어디서 조금 들었으면 어디 가서 재즈 얘기하고 아는 척 하는 거죠. 그러면 소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또 재즈와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수분들이 생활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로 이제 좀 나누고. 그렇습니다. 이제 추천도 해주고. 맞습니다. 좀 뭐랄까 상대방을 보기에 좀 거부감 들지 않도록 그렇죠. 아는 척을 조금씩 하면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꼭 음악만 아니라 그렇죠. 예, 저도 어떤 고수를 만나면 그분에게 또 배우고 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어떤 아는 척을 해주실 건가요? 네. 이제 한 시간 동안 이제 아는 척을 또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의 주제를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아는 척 하려면은 너무 괴리감이 거리감이 있는 곡을 고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분이 아는 곡, 상대방을 아는 척 할 수 있는 상대방이 조금 아는 척을 따라올 수 있는 곡.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요, 그다음에 가곡까지 있는데요. 그것을 재즈 보컬리스트, 재즈 연주자가 해석한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선곡들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들을 이제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그런 활동들인 거잖아요. 재즈로. 네. 첫 곡을 바로 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첫 곡이죠? 곡은 그 피아노 트리오 중에 국내에서 활동하는 젠틀레인이라는 네네. 팀이 있습니다. 그 드러머인 서덕원 씨가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10년 넘게 지금 아주 그 지속적으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젠틀레인의 첫 번째 앨범인데요. Into the Gentlelane이라는 앨범에 실린 곡인데요. 찬비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게 70년대 이제 윤정화 씨라는 여성 가수가 네. 부른 옛 노래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젊은 분들은 아마 못 들어봤을 텐데요. 곡을 모를 수도 있죠. 예. 저는 어릴 때 이 TV에서 이 여성 가수가 나와서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차분한 발라드 곡입니다. 네. 찬비라는 곡을 젠틀레인에서 연주하는데요. 아무래도 보컬 곡이다 보니까 여성 보컬리스트를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네. 하는데요. 김여진이라는 여성 보컬리스트를 초대해서 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젠틀레인의 찬비 듣겠습니다. 젠틀레인의 찬비 듣고 왔습니다. 보컬은 김여진이었고요. 노래 되게 좋네요. 네. 음. 재즈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특히 이제 조금 나이 드신 요즘 청취자분들은 이제 아버님 어머니한테 아마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은 다 아마 아는 노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친구들 이렇게 또 다시 듣는구나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네네. 자, 그래요. 찬비를 소개받아봤고요. 네.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은 또 다른 우리나라 노래입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김민기 씨의 원곡이죠. 그 곡을 우리나라 유럽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윤선 네. 씨가 부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워낙 그 즉흥적인, 그러니까 이제 정해져 있지 않은 멜로디를 악기 연주자와 즉흥적으로 하는 임프로비제이션이 굉장히 강한 아티스트로 정평이 나 있죠. 특히 네네. 유럽에서는 그런 즉흥 연주를 굉장히 높이 사니까 유럽에서 더 인정을 받는데요. 이런 또 우리나라 노래, 우리나라 가요를 부를 때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잠재우고 네. 원곡에 충실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아름다운 사람 들으면은 나윤선 노래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차분하게 연주되는데요. 뭐 그 안에 어쨌든 가수의 음색은 잘 살아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노래를 듣고 광고까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나윤선의 아름다운 사람 듣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NBC FM for you. 나윤선의 아름다운 사람 듣고 광고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 곡은 뭐랄까 뭔가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느낌이 전해지는 곡이죠. 근데 그렇지만 굉장히 진지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낱말 하나 하나를 굉장히 정성껏 노래하는 네. 느낌이 듭니다. 이 나윤선 씨의 노래를 들으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또 노래로 표현될 때는 재즈나 즉흥 연주와 좀 더 다른 네네. 정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뭐랄까 한국 곡들 정말로 가깝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근데 재즈 연주자들이 이제 이래서 그 재즈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런 곡들로 인해서 네. 재즈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대신 이제 재즈를 많이 들은
네. 아까 이제 앞에도 인트로에서도 얘기했던 이제 고수들, 고수들은 이제 이런 연주에서 이제 조금 아쉬운 거, 그러니까 좀 들을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거에서 다 고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다음 곡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도 또 여성 보컬리스트의 곡인데요. 김형미 씨라는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입니다. 네. 이제 아카펠라 같은 편성 팀을 만들어서 이제 보컬 콰이어도 이제 많이 하는 가수이긴 한데요. 가고파라는 곡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저는 이 원곡도 뭐 워낙 우리나라의 많은 성악가들이 불렀긴 했는데 원곡도 참 좋았는데요. 이 김영미 씨의 노래를 듣고 나서 이 원곡이 갖고 있는 느낌을 또 다른 감동을 김영미 씨 노래로 저도 전달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내 고향 남쪽 바다라는 노랫말로 시작되는데요. 글쎄요, 뭐 남쪽 바다를 잘 가진 않았지만 꼭 남쪽 바다 갈 때는 이 음반을 가져가서 그렇군요. 진짜 한번 듣고 싶을 정도로 이제 이미지까지 전달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듣고 와 볼까요? 김영미의 가고파 듣고 오겠습니다.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네, 김영미의 가고파 듣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랄까 가곡이라든지 이런 뭔가 곡에 갖고 있는 그 특유의 분위기를 또 이 곡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재즈가 요 정도 느낌이면은 재즈 느낌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재즈 그 보컬을 했던 분이 노래하긴 하지만 이제 편성이나 이제 스트링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뭐 그거 꼭 뭐 또 구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장르라는 건 물론 이제 악기라든지 연주법에 따라서도 나뉘기도 하지만 가창자가 누구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그 음악을 예. 대하느냐가 맞습니다. 또 중요하기 네. 때문에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김영미의 가고파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곡을 한번 소개 받아볼까요? 네, 다음 곡은 또 윈터플레이의 곡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자주 들을 수 있는 재즈 팀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재즈 팀. 친숙한. 그렇습니다. 뭐 CF에도 유명했던 곡이 하나 네네. 있기도 했었고요. 보통은 이제 남성 트럼펫터과 여성 보컬리스트, 이제 혜원 씨와 이주환 씨 이렇게 두 네. 명으로 결성되어 있죠. 나머지 이제 세션 연주자들은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두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인데요. 그 윈터플레이가 얼마 전에 그 냈던 음반 중에 꼭 우리나라 노래를 한두 곡씩 넣게 되는데요. 네. 그 중에서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세월이 가면은 80년대 아마 우리나라 아주 히트곡 중에 하나였고요. 최호섭이라는 이제 남자 가수가 불렀던 곡인데요. 최호섭 씨의 곡을 이제 남자 조금 그 강렬한 보컬로 부르는 노래를 또 윈터플레이에서는 여성 보컬리스트가 이렇게 하니까 색깔이 또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군요. 그 안에 약간 재즈한 느낌도 넣어서 네네. 완전히 다른 곡으로 바뀌는데요. 특히 이제 이 최우섭 씨의 세월이 가면이 유명했던 게 이 최우섭 씨라는 가수가 유명한데요. 이분이 그 완전 음악가 집안인데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 우리나라 뮤지컬 1세대 작곡가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영화 중에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게 네. 있는데요. 그 곡을 만들었던 아버님이요. 그리고 그 곡을 불렀던 사람이 이 최우섭 씨입니다. 그러니까 최우섭 씨가 아주 어린 나이 때 대단한데요? 그 노래를 부르고 커서 세월이 가면이라는 가수가 됐죠. 삼형제와 아버지가 다 음악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음악 쪽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 들어볼까요? 윈터플레이의 노래입니다. 세월이 가면 듣고 오겠습니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윈터플레이의 세월이 가면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뭐 멜로디가 익숙한 그런 곡이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뭔가 친숙한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윈터플레이의 노래까지 들어봤는데 다음 곡을 소개받아 볼까요? 네, 재즈는 아무래도 연주곡 중심이죠. 그래서 네네. 이렇게 보컬곡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보컬리스트, 특히 이제 여성 보컬리스트가 활약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런 곡들이 많이 레코딩되고 앨범으로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남예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예지 씨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앨범을 2장 정도 발표한 보컬리스트입니다. 남예지 씨의 1집 앨범 중에 또 여기에도 재즈 스탠다드와 뭐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좀 제목이 길죠. 네네. 긴 제목 할 때 언제나 등장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이란 곡입니다. 이 노래의 원작자는 이제 이은하 씨의 노래입니다. 이은하 씨가 80년대 중후반에 아마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은데요. 작곡은 장덕 씨가 이렇게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천재 여성 작곡가로 대중음악 씬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오빠와 함께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굉장히 히트곡을 많이 냈었죠. 소녀와 가로등이라는 곡도 이 장덕 씨가 만든 네. 곡인데요. 10대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곡을요. 근데 이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운 작곡가이기도 한데요. 자신이 노래도 하긴 했었습니다. 장덕 씨가 작곡을 해서 그 당시에도 인기가 있었는데요. 이 곡을 남혜재 씨가 다시 한번 자신의 스타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남예지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제목 정말 기네요. 듣고 오겠습니다. 날 위해 울지 말아요. 남예지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중에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장 뭐랄까 재즈의 색채가 많이 풍기는 것 같다라는 네.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으셨던 거는 이제 앞에 곡들에서는 이제 스트링 편곡, 네네. 현악 편곡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거는 재즈 연주다라고 우리가 이제 느끼는 가장 큰 그 음악적인 특징은 이제 더블 베이스, 네. 컨트라 베이스의 워킹이라든지 드럼의 브러쉬 같은 네. 연주 기법인데요. 이제 앞에 곡들은 그런 게 조금 빠져 있었는데요. 이 남혜지 씨가 부른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은 그런 재즈 변성이 잘 조금 두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실 때 재즈적인 느낌이 강하게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남예지의 노래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이 될지? 네, 다음도 여성 보컬리스트. 계속 여성 보컬리스트인데요. 남성 보컬리스트들이 좀 분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웅산 씨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지금 가장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보컬리스트로 한국과 일본에서 그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웅산 씨도 앨범을 낼 때마다 우리나라 노래를 한두 곡씩 넣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Falling in Love라는 앨범을 냈을 때 매일 그대와라는 곡. 매일 그대와 이 곡은 이제 들국화의 노래죠. 들국화의 명반 중에 하나죠. 1985년에 나왔던 들국화의 1집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에 있는 앨범에 실려 있었던 곡입니다. 매일 네. 그대와라는 건데요. 이 곡을 영어로 개사했습니다. 영어를 개사해가지고 제목도 On a Sunny Day라는 영어 제목으로 네. 넣었고요. 그리고 가사도 다 영어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외국 분들에게 이게 네. 한국 재즈다라는 느낌으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곡이 아닌가. 한국의 생각이 감성을 됩니다. 품은 재즈다라고도 그렇죠.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정말 딱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멜로디라든지 어떤 감성 자체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많은 그렇죠.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이라고 맞습니다. 볼수 예. 있으니까요. 매일 그대와는 80년대 곡이지만 지금 우리들도 많이 들었던 곡들이죠. 네네. TV에서도 많이 커버돼서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완전 재즈 성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재즈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웅산 씨가 부르는 곡을 들어보면은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서 우리 노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소개되면 네네. 좋은 곡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렇네요. 자, 그럼 듣고 올까요? 웅산의 노래입니다. On a Sunny Day 듣겠습니다.
웅산의 On a Sunny Day 듣고 왔습니다. 뭔가 되게 포근하고 달콤하고 산뜻하고 그런 느낌이 많이 풍기는 뭔가 부드러운 곡이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대와라는 노래도 가사도 좀 로맨틱한 가사죠. 네네. 가사죠. 그리고 이제 오너 써니데이도 이제 그런 느낌의 영어 가사를 이제 완전 똑같이 번역하지는 않고요. 이제 가사를 영어로 다시 썼는데요. 네, 뭐 비슷한 느낌이 영어 가사로도 전해지는 그렇군요. 곡입니다. 자, 웅산까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다음 곡은 어떤 곡이 될지. 네. 다음 곡은 쭉 우리가 이제 여성 우리나라 활동하고 있는 가수들,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의 곡을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 곡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다 하나로 모아져 있는 곡을 하나 골랐습니다. 미국 재즈 연주자가 연주하는 우리나라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브 코즈라는 미국의 뭐 컨템포러리 스무트 재즈에서 가장 간판 알토 색스폰 연주자죠. 네. 데이브 코즈가 또 한국을 좋아합니다. 자주 공연도 왔었고요. 우리나라 노래 중에 한 곡을 연주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추천돼서 연주됐던 곡이 있는데요. 그 곡 중에 하나가 사랑보다 깊은 상처라는 이제 임재범 씨의 노래죠. 그 곡을 그 자신의 앨범에 넣었는데 이제 Deeper Than Love라는 제목을 바꿔가지고 영문으로 바꿔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 Deeper Than Love라고 바뀌어져 있는 사랑보다 깊은 상처는 신재홍 씨의 곡이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은 약간 팝적인 성향이 아주 짙은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그 8, 90년대 히트곡도 많이 내고요. 이 밤을 지나라는 이제 임재범 씨의 노래도 이 신재홍 씨의 곡이고요. 이현우 씨의 슬픔 속의 그대 지어야만 해도 이제 신재홍 씨 곡입니다. 약간 딱 들으면은 신재홍 씨의 곡은 느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재홍 씨의 그런 팝적인 감성이 아마 데이브 코즈가 이 곡을 연주하고 싶은 마음으로도 움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들어보면은 팝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이 되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우리에게도 익숙한 멜로디지만 새롭게 또 편곡이 된 그런 곡입니다. 데이브 코즈가 연주한 Deeper Than Love 이 곡 들으면서 편집장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네. 즐거운 재즈 이야기 함께 나누길 바라겠습니다. 재밌었고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이지 않는 푸른 밤 우리가 추억을 들춰내고 그리워하는 건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더 애틋하고 소중한 그 시절의 기억과 노래들로 함께하겠습니다. 백투더 2000년대 노래들로 함께할게요.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백투더 2000 게시판에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청곡 만나보겠습니다. 3678님. 휴대폰이 너무 느려서 포맷을 했어요. 근데 분명 사진 백업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백업이 안 됐는지 사라진 사진이 많네요. 엉엉. 바이브의 사진을 보다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백업을 정말 잘 해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백업이 뭐랄까 그냥 꼽기만 하면 바로 자동으로 되는 휴대폰을 썼었는데 지금은 그런 휴대폰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대폰 바꿀 때마다 고장이 나서 만약에 바꾸게 되면 되게 곤란해지더라고요. 제가 휴대폰을 너무 막 쓰는 편이라 자주 고장이 나는데 그럴 때마다 참 그 사진들 다 어디 갔지? 혹은 그분 번호가 뭐더라? 이러면서 되게 곤란한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근데 잘하는 분들은 되게 백업도 촘촘히 잘 해두시고 평소에도 좀 잘 챙겨두시는데 저 같은 성격은 좀 안 고쳐지더라고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선미님, 버즈의 은인 신청합니다. 2006년쯤 제가 좋아하던 남자애가 버즈를 좋아했었어요. 2000년대 생각을 하니까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버즈의 은인. 저는 이 곡이 어떤 곡인지는 기억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요. 2000년대는 역시 버즈가 참 대단했죠. 그 월드컵 송도 불러서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그 전에도 이제 락 발라드의 어떠한 새로운 귀환이었어요. 버즈. 중학교 때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9941님. 2007년 대학을 졸업하고 음반 관련 회사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새로 나온 음반들을 먼저 받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때 받았던 음반들은 아직도 종종 듣곤 해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했던 옥수사진관의 1집에 실려있는 푸른 날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음반 시장이 2000년대보다는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어서 음반 회사들도 많이 사라졌죠. 2000년대는 저도 이제 생일 선물로 이제 CD를 산다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옥수사진관의 푸른 날 듣고 오겠습니다. 지나간 수첩을 보았어 너에 대한 옥수사진관의 푸른 날 듣고 왔어요. 김혜림님. 5월이 되니 대학교 축제가 한창이더라고요. 대학교 신입생 축제 때 동아리에서 주막을 했는데요. 저희가 주막을 하던 자리가 가수들 공연 무대 바로 앞이었어요. 가수들이 공연하는 와중에 저는 계란말이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엔 계란말이 만드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공연 보고 오라고 하는 걸 괜찮다고 사양을 했다가 한순간 무대 위에 나타난 그룹을 보고 뒤집개를 팽개치고 달려갔답니다. 그때 그 그룹이 누구였냐면 바로 샤이니였어요. 오랜만에 그때 떠올리면서 신청을 해봅니다. 샤이니의 누난 너무 예뻐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또 축제가 한창이죠. 예. 대학교 축제는 참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서 즐거워요.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대학교 축제는 호응도 엄청 나고요. 막 함께 노래를 부르는 그 분위기도 뭐랄까 좀 색다르긴 해요. 이제 팬분들이 많이 모인 곳과 대학교 축제의 분위기는 되게 다르게 에너지 넘치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교 축제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몰라도 막 소리를 많이 질러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것도 되게 재밌는 어떤 그런 뭐랄까 흥에 겨운 사람들을 보는 즐거운 우리의 모습? 무대 위에서 흥겨운 사람들을 이제 보는 재미도 있어요. 저 멀리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막 뛰어오셔가지고 막 노래를 막 따라 부르지는 못하시니까 막 소리를 계속 질러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데뷔 초 때 그 이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으니까 그런 경우가 참 재밌는 경험으로 기억이 납니다. 5888님.
요즘 문득문득 안녕이라는 말이 참 쓸쓸하게 느껴져요. 계속 인사할 수 있을 것 같던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자꾸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안녕이라는 가사가 마음을 건드리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마골피의 비행소녀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안녕이란 말 이중적인 말인 것 같아요. 만났을 때도 안녕이라고 하고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되게 참 저도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5888님이 어떤 기분을 좀 느끼시는지 공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말이고 따뜻한 말이면서 조금 쓸쓸한 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골피의 비행소녀 듣고 오겠습니다. 활주로를 떠나 비행기는 이제 마골피의 비행소녀 듣고 왔어요. 한경은님,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듣고 싶어요. 중학교 때 청소 시간이면 항상 노래를 틀어줬어요. 제가 방송부원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 수 있었는데요. 그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청소하면서 따라 부르곤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역시 좋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2000년대에 나온 노래인가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 노래 저 안단 말이에요. 에이트 노래. 이 노래 진짜 매일 후다가 이러는 매일 랩 2절에서 랩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제 노래방에서 불렀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난 2012년 그쯤 때 노래 아닐까 싶었는데 이게 2000년대 음악이군요. 참. 저는 학교 다닐 때 학교 이제 방송부에서 라디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그래서 이런 사연 오면 되게 신기해요. 학교에서 음악 틀어주는 그런 학교들. 그래서 예전에는 프로모션으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제 기획사에서 CD를 보내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대요. 그 방송부에서 이제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런 경우도 많았었다고 막 얘기를 하던데 저는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네요. 5057님, 쫑디 원타임의 Without You 틀어주세요. 제 첫사랑이었던 남자친구한테 이 노래가 너무 슬프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사람과 헤어지고 이 노래 들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시간이 지나도 저에겐 항상 슬픈 노래네요.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그때가 그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게 그리운 밤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말 너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리운 건지 그때가 그리운 건지 아니면 그때 내가 그리운 건지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그리움에 사무치는 그런 날에는 그 어렸을 때 뭔가 함께 나눴던 음악 혹은 그때 나를 좀 이끌어줬었던 글귀들 막 이런 거 찾아보면은 조금 위로를 받는 기분도 들고 그렇잖아요. 이 노래 들어볼까요? 원타임의 Without You 듣겠습니다. 원타임의 Without You 듣고 왔습니다. 팩스터 2000 함께하고 계세요. 원타임 얘기를 이제 음악 들으면서 쭉 얘기하다 작가님들과 함께 원타임은 원타임이지, 원타임은 핫뜨거지 그러면서 원타임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힙합 그룹으로 엄청난 인기를 끈 첫 팀? 제 기억 속에 거의 그런 이미지예요. 뭐 이전에 물론 진우션도 있었고 그랬지만 제가 이제 막 친구들과 노래 따라 부르고 막 그랬을 때 가장 트렌디하게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런 팀, 힙합하는
팀 중에 원타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원타임의 앨범이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닌데 노래는 거의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참 재미있었죠. 이제 친구들과 같이 막 학교에서 합창하고. 곽선미님, 미카의 We Are Golden 신청해요. 수련회 가서 친구들이랑 노래 맞추기 게임을 했었는데 유독 저랑 음악 코드가 맞는 친구가 이 노래까지 맞추더라고요. 다 같이 떼창하는 부분도 자존감을 높여주는 가사도 저에겐 너무 힘이 되는 노래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이 노래 좋죠. 수련회 가서 친구들이랑 노래 맞추기에 이 노래를 이제 골랐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청춘의 한가운데네요. 노래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수련회라니 심지어. 딱 맞네요. 상황과 노래 어떤 선곡들이. 이혜은님, 마일리 사이러스의 Seven Things 듣고 싶어요. 시원하고 마음이 뻥 뚫리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 마일리 사이러스의 음악을 많이 알진 못하거든요. 되게 이제 핫한 아이콘이잖아요. 미국에서. 근데 어떤 음악을 하는 분인지는 잘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 뮤직비디오가 되게 멋있는 건 하나 기억나요. 그 얼굴 클로즈업부터 쭉 빠지는 뮤직비디오거든요. 근데 보는데 그 원테이크로 되게 긴 시간이 나와요. 근데 되게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팔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얼굴 엄청난 클로즈업부터 조금씩 빠지는데 이 표정이라든지 뭐 눈빛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좀 힘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이분이. 김가은님, 이번 학기 너무 힘들어요. 과제도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데다 팀플이 너무 큰 스트레스네요. 근심 걱정 없던 초등학생 때 들었던 장나라의 스윗 드림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다들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때 고민이 또 다 있어요. 이게 고민이라는 건 언제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다 지났기 때문에 야 그게 무슨 걱정이야 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정말 그런 것들이 세상의 고민이 되고 정말 막 큰 어떤 마음의 짐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은 씨,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보면 지금을 또 그리워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미카의 We Are Golden 그리고 마일리 사이러스의 Seven Things 두 곡 듣겠습니다. Teenage dreams in a teenage circus, running around like a clown on purpose. Who gives a damn about the family you come from? No giving up when you're young and you want some. Running around running for money.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but at times I get so scared when I think about the previous relationship we shared. It was awesome, but we lost it. It's not possible for me. 미카의 We Are Golden 그리고 마일리 사이러스의 Seven Things 두 곡 듣고 왔어요. 0929님, 내일 오전에 또 한 차례 업무 폭풍이 기다리고 있어서 월요병이 깊어지네요. 이 밤을 놓칠 못하겠어요. 김유나의 아상곡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월요병. 힘내십시오. 사실 뭐 일요일 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보내주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내일 좀 많이 피곤하지 않으시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뭐 신체적 휴식을 좀 취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요일이 피곤하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월요일 피곤하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막 이제 누적 피로가 날 막 짓누르잖아요. 그런 것들 조금씩 관리를 해보시길. 이정희님, 쫑디 임창정의 www.사랑.com 신청해요. 요즘 노래는 몇 번 듣고 나면 좀 질리는 경향이 있어서 항상 휴대폰에 2000년대 노래를
담아 듣고 있는데요. 많이 들은 곡을 보면 거의 다 2000년대 노래인 것 같아요. 익숙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때 그 노래가 참 정감이 가더라고요. 이 노래도 무척 좋은데 우리 같이 들어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 처음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www.사랑.com 이때 좀 이런 거 유행했나요? www.뭐뭐뭐.com 뭐뭐.co.kr 이런 거. 그쵸. 한창 이제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그럴 때니까 이런 것들 유행어로 많이 돌 수 있었겠죠.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김유나의 야상곡 듣겠습니다. 김유나의 야상곡 듣고 왔습니다. 김하늘님, 2002년에 발매된 블랙비트의 In the Sky가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엄청 설레하면서 매일 들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는 노래일 텐데요. 푸른밤에서 듣고 싶어요. 쫑디 틀어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노래 아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In the Sky 뮤직비디오가 되게 만화와 이제 막 오버랩 되면서 표현이 됐던 게 참 재밌었는데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 되게 저희 회사 선배님이거든요. SM에서 나온 그래서 이제 춤도 정말 잘 추시고 좋은 노래 많은 그런 팀입니다. 1507님, 2000년대라 제가 H.O.T 팬이었는데 이분들이 5집을 마지막으로 2000년에 해체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진짜 눈이 붓도록 울었네요. 더군다나 마지막 앨범은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채워져 있어서 더 소장 가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For 연가라는 노래를 계속 들었어요. 푸른밤에도 신청을 해봅니다. 꼭 틀어주시길 바랄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참 이때 눈물 흘리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해체할 때는 막 엄청 막 H.O.T를 따라다니거나 뭐 콘서트를 간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적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음악을 되게 많이 듣긴 했었지만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그 이후에 또 이제 솔로로 혹은 이제 유닛으로 JTL이라든지 솔로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거 보면서 되게 그래도 역시 H.O.T는 다들 멋있게 잘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블랙비트의 In the Sky 그리고 H.O.T의 For 연가 두 곡 듣겠습니다. 행복했었나요? 나와 함께했던 시간들 내게 상처줬던 것 착각이 많아도 너의 하얀 두부 위에서 23년간 나란 사람을 대표하던 나의 이름, 그 이름을 바꿨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신기한 마음이네요. 6552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새로운 이름은 당신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줄 거예요. 원래 이름은 명선 씨였는데 이제 지유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주기도 하는 이름. 이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이미지가 바뀌기도 하고요. 인상이, 느낌이, 송두리째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아마 그 모든 걸 바꾸고 싶을 만큼 652님께 변화가 절실했던 것이겠죠. 새로운 이름과 함께 행복한 시작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끝곡 어떤 날의 출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